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저는 경기 남부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직장인이고요. 이 채널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아무거나 하면서 저장해 놓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할 얘기는 낙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수 효과. 다들 굉장히 비웃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들을 하고 계시죠. 예전 지나간 보수 정권들에서 이 기업이나 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그 효과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고루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보수 측의 캐치프라이즈였는데, 이게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뉴스 또는 이제 진보나 좌파 진영 쪽에서 이 낙수 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고 부익부 빈익빈만 가져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웃음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 그럴까요? 지난번 제 중산층 관련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낙수 효과라는 것은 실제 합니다. 너 이 친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완전 진짜 갑자기 막 일자 앞잡이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차근차근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부자나 기득권이라고, 저는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물론 기득권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계층은 기득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일단 직장인으로 한정해가지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기득권인 대기업 종사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대기업 종사자들 대한민국에서 한 10% 정도 되죠. 10%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근데 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낙수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쌓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소기업 초봉 연봉하고 대기업 근로자 초봉 연봉을 비교해가지고 2배 넘게 차이 나는 걸 보면서 이 2배면 개 크네, 완전 엄청 크네, 차이 엄청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이 입사하기 위해서 10% 전체 근로자 중에 10%라는 거는 9대 1이라는 그냥 단순, 사실 대기업 입사하려면 9대 1의 경쟁률은 턱도 없죠. 근데 그냥 비율만 놓고 9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9대 1이면은 중소기업 입사자들에 비해서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차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한 초봉 기준으로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이제 관리자식급 임원까지 올라가면서는 거의 대기업 임원들은 이제 중소기업 사장급의 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제가 단순히 이 초봉만 비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기 남부의 한 중소기업에서 한 월급쟁이로서의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일에 약간 좀 진지해지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자신감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되게 이 분야에서 굉장히 하찮다는 그런 양립할 수 없는 느낌 둘 다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관심 없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선 확연하게 자동차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즉각적으로 바로 내 의견이나 또는 의견이 아닌 어떠한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 같은 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어떠한 차가 나한테 이제 당장 고쳐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자신감은 들지만, 한편으로서는 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의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자기 일에 그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든,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 한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든 간에,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다 갖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건방질 수 있는데, 최근이 아니죠. 한 이제 반년 돼 가는데, 의사분들이 이번 의료 이슈에 대해서 그 대중분들한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데, 자동차 정비를 또 비유를 드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의사가 감히 말도 안 정비사들이랑 자기들이랑 비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말 하실 분들 혹시나 나중에 반박이 들어오면은, 제가 따로 갈무리 해놓은 스크랩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따로 찾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들은 다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이라는 아마 영상을 오다가다 쇼츠나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를 떠나서 기계나 중장비를 오로지 사실은 폐기를 해야 마땅한 그런 부품들도 어떻게든 손으로 열심히 고쳐가지고 살려내는 그런 영상들이, 컨텐츠가 주로 올라오는 내용인데, 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제 입장에서 영상을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자동차에 문외한이거나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와, 저걸 그냥 버리고 새 거를 사다 쓰는 게 맞는데, 이거 여기서 왜냐면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에 나오는 형님들이 이 중장비나 자동차를 고쳐낼 때 부품 하나하나를 기어코 수리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재가 이미 크게 파손되고 훼손되었는데, 열을 가해서 다시 제 모양으로 이제 다시 가공을 하고 깎고 이렇게 두드리고 해서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재의 물성이 변화해가지고 어차피 오래 못 버텨요.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인데, 여기서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환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수리의 효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걸 떠나서 자동차 정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수리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저는 더울 때 덥게 일하고 추울 때 춥게 일하지만, 완전 생 야외에서 그렇게 더위와 추위에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일하진 않거든요. 사무직만큼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다 갖추고 손에 항상 장갑 항상 착용하고, 오염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같은 거 다 충분히 차폐를 하는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자동차 정비인인데, 파키스탄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작업복도 없고 신발도 보면은 거의 없고, 맨발이거나 어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있고, 당연히 장갑 없고, 그리고 용접하면서 용접면 이런 것도 안 쓰고 용접 가스 이런 거 다 마시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 수준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물론 그 작업 결과물로 탄생한 되살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의 수명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당장은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제3세계 파키스탄에서 저랑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미 경제적 효용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왔을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파키스탄에서 저와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그 파키스탄에서 저와 비슷한 자동차나 중장비 수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제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월 20에서 30만 원의 소득을 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이면 일단 10분의 1이 안 되는 건 확실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낙수 효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잘난 사람들보다 많은 소득을 벌어가고 있어요.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뛰어난 능숙한 숙련도의 기능 일을 저랑 같은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태어난 곳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훨씬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그 기라성 같은 기업인들과 그런 기업인들이 탄생하게 탄생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준 그 대한민국의 초창기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승만, 박정희 같은 대통령들이 있겠죠. 뭐 최근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한 이명박 대통령 같은, 이 대한민국 전체의 소득 수준을 이끌어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제가 하고 있는 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벌어가고 훨씬 좋은 옷, 훨씬 좋은 음식, 훨씬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대상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난 기업이나 대기업 직장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고, 그 저랑 비슷한 처지에서 그냥 중소기업이나 뭐 적당하게, 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적당하게 벌어가시는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 분들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똑같이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과 같은 소득을 벌어가고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잘 벌 수 있을 만한 나라는 한 일본, 미국 정도? 근데 일본은 비슷하게 벌 것 같은데 솔직히 미국도 자신이 없어. 미국은 정말 철저히 경쟁 사회라서, 경쟁의 극한인 사회라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어영부영 자동차 고쳐가지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잘 벌 거란 자신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 전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저는 그래서
이 낙수 효과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내 일만 하고 있을 뿐인데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위치에 있게끔 해준다는 게 바로 그 낙수 효과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문득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우습게 여기고 그냥 정말 웃음거리나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저만의 두서없는 이야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또 이 마이크를 새로 산 김에 좀 매일 하나씩 그 이런 제 쓸잘데기 없는 신변잡기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내일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늘 건강하십시오. 노친구였습니다.